잘 들리세요? 네, 이렇게 꽂는 것도 처음 해보게 됐네요. 네, 저는 사운드 오브 헬스 송지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2017년 5월 정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좀 나만의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8월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11월 말쯤에 이제 한국에서 엔젤 투자를 마무리를 하다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엔젤 투자나 뭐 이제 다른 엑셀러레이터들이나 이제 여러 곳에 투자 유치를 하고 이제 다녀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디지털 헬스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 무렵부터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지금 만 2년이 조금 못 되었는데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조금 생겨서 오늘 네,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서게 됐고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신문 보니까 우리 류현진 선수가 싸이 영상 투표에서 내셔널리그 2위 네, 하게 돼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하고 제품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 사운드오브 헬스고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수집을 한 음향 신호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그런 소리들, 뭐 저희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기침이라든지 뭐 여러 소리들, 그다음에 사물 주변에서 나는 소리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증상들을 좀 정량화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그 웰컴 킷 안에 저희 플라이어 들어있는데 저희 이제 비뇨기과 쪽에서 쓰실 수 있는 앱, 그게 저희 첫 번째 프로덕트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쪽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행동 중개 분야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이제 미국에서 병원이나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이제 보험사 등의 이제 사스로 저희 API나 이제 화이트 레이블드 앱을 제공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기기나 이제 치료 그 보조로서 이제 보험급여 하는 거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비프로 11이나 샌드버드는 이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큰 회사인데 저희는 아직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 제안을 해주셨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아직 여기에 설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드릴 게 있을까, 뭐 서도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되게 열심히 해왔고 이제 디지털 헬스 분야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미국에 가면 또 더 많은 사업 기회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줄여서 더 본질하고 혁신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러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앱 이제 프리비 이렇게 앱스토어 검색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 보실 때 녹음하면은 이제 소변 얼마나 잘 보시는지 알려드리는 네, 제품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래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하시는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병이다, 어떠시다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말씀을 아직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진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FDA나 식약처하고 상의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의 경험하고 의견이고 저희 회사의 이제 공식적인 견해라든지 이게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를 하는 정답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미국에 답이 있을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어그로를 끌었지만 저도 모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시행착오하는 중이고 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미국에 가야 될까? 뭐 이럴 때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디지털 헬스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네. 별로 안 계신데 제가 오늘 뭘 말해야 되지? 네. 아니면 그냥 뭐 미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 그거 안 그러면 어떡하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헬스케어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꼭 헬스케어가 아니어도 헬스케어 뭐 아니면 이제 핀테크, 보험, 뭐 국방 이런 모빌리티 그러니까 규제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면 이제 헬스케어의 용어만 그 분야의 용어로 바꾸면 좀 보편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진출해야 할까 하면은 뭐 이 도메인은 미국에서 뭐 한국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럼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뭐 뭘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그럼 한국에서는 뭐 안 되던 게 내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기만 하면 사업이 그럼 잘 되긴 하는 걸까? 뭐 얼마나 크게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미국에도 사람도 많은데 난 미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영어도 너무 싫고
싫고 그러는데 가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해했었고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접근하실 수 있게 이제 프레임을 짜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일단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럼 팔 거를 뭐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어떻게 파냐? 뭐 이제 이런 상용화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듈이고, 그럼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누가 하냐? 뭐 회사를 차려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팀 사람은 누구를 어디 가서 어떻게 뽑아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뭐 제품도 만들어서 상용화도 하고 사람도 뽑고 회사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쭉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회사의 미천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그다음에 회사 뭐 우리 직원들 우리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계속 쌓고 평판을 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거 좀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참 무형적인 것이고 답도 없는 거라서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이제 꼭 중요한 거라고 오늘 또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좀 다르고 헬스케어여서 다른 점이 여기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뭐 의료협회 이렇게 미국에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아주 제일 크고 권위가 있는 이익 집단이에요. AMA에서 어떤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등장을 했을 때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사들이 자기 진료 현장에서 쓰기까지 이 사람들이 검토하는 사고의 프로세스가 뭔가를 이렇게 잘 압축을 해놓은 그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이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만들면 제일 뭐 다른 이제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랬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다 만들었다 이제 팔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게 일단 제일 큰 차이고 제일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다 만들었는데 이걸 쓸 사람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임상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건가? 뭐 FDA에서는 이거를 안전하고 환자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허락을 해준 건가? 이런 질문을 일단 제일 처음에 합니다. 정확해요? 이거 돼요? 뭐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죠. 동작을 하기는 하는 건가? 예. 그럼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되면 그래서 뭐 논문도 나오고 임상 시험도 했고 FDA에서도 답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CPT 코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의사들이 사용을 해도 되는 정식의 어떤 진단법, 치료법, 뭐 술기 이런 것에 해당을 하는가?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또 있고요. 이거는 얼마인데요? 그럼 내가 이걸 쓰면 돈은 내가 내는 건가요? 보험사가 내는 건가요? 환자가 내는 건가요? 뭐 이거에 대한 답을 또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진단 치료에 사용을 했는데 뭐 원가는 보전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한국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보험이 전 그 국민들을 다 커버를 해주는데 미국은 각자 자기 돈으로 이제 사보험을 들어서 의료보험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어떤 보험사에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처방을 하면 그 보험사에서 이거를 급여를 나한테 다시 주는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답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답하고 사례 근거들을 계속 쌓아서 그들을 설득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내 병원에서도 이게 되는 건가? 내 병원에 있는 차트랑 연동이 되나? 뭐 우리 병원에 있는 다른 시스템이나 뭐 진단 치료하는 과정들에 잘 이렇게 얹어져서 매끄럽게 돌아가나?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기까지 가기에 짧으면 3년, 뭐 길면은 6, 7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를 저희도 이제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 자금을 얼마나 조달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세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제일 큰 차이점이 이제 특히 이제 테크나 IT, 뭐 컨슈머 이런 쪽이랑 달랐던 점이 보통 이제 스타트업 그럼 혁신 뭐 엄청 빨리 성장하는 거, 뭐 빨리 이터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의료 쪽에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디리스크하는 프로세스여서
내가 위험을 얼마나 빨리 잘 줄여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것만 물어보고 의사나 보험사들도 그것만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발표 중에 하나만 외워가시면 디리스크 프로세스라는 단어만 외워가시고 계속 이거에 미루어서 조사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들이 이제 당연히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누구보다 혁신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의대에서부터 환자한테 좋은 걸 해줍시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자, 일단 do no harm, 이거를 정말 전 세계 의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거 참 좋네요,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꼭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돼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보수적이고 회의적이실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저를 미워해서 쓰기 싫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처음에 되게 속상한 적도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정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병원도 특히 미국에선 자기 비즈니스거든요. 자기 그냥 사업장이고 돈 되게 많이 벌어도 돼요. 뭐 한국같이 의사가 돈 많이 벌면 나쁜 놈이고 뭐 그런 거 절대 없고, 환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의사 돈 많이 벌수록 더 존경도 받고 막 훌륭한 사업체 오너라고 하니까, 이거를 썼을 때 이제 이 선생님의 병원은 얼마나 더 큰 비즈니스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돈을 계산해 드려야 되고, 그럼 이걸 도입을 했을 때 내가 간호사가 뭐 다른 간호조무사가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 틀리고 뭐 서류가 많고 이러면 이제 또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를, 단순히 저희 건 정확하고 FDA도 받았어요, 이것만으로 이제 안 돼서 세계에 대한 뭐 임상적인 논문으로서의 근거들, 그다음에 다른 병원들에서 했던 실제 사례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기가 외국인으로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강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연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혀 아니었고, 뭐 의료 분야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어서, 여기는 굉장히 맥락이 많고, 이제 단순히 뭐 구글 검색을 하거나 무슨 규칙을 본다고 알 수가 없는 수많은 것들, 직접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써보고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했고, 뭐 의료의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다음에 위험 회피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다들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랬고, 그다음에 팀을 이제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에서 사람을 뽑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에 일단 너무 비싸서요,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거는 굉장히 뭐 3배, 5배 이렇게 비싸서, 일단은 당장은 사람을 바로 뽑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로 뽑을 필요가 없는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앞에도 그 AMA 슬라이드 보셨지만 너무 많은 분야를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각각이 굉장히 깊은 분야여서 직원 한두 명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잘 돼 있는 것이 컨설턴트,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아니면 어드바이저,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업계에서 20-30년씩 일을 하시고 여러 회사 일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들하고 한 5명에서 많을 땐 10명까지 이렇게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각 분야의 자문도 구하고 실제로 직원처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비용을 아끼면서도 퀄리티 있게 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어서 컨설턴트하고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법인 설립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그 사업을 할 거야. 사업을 할 건데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뭐 한국에선 R&D를 하고 미국에선 자금 조달을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다 짐 싸들고 미국에 가서 모든 걸 미국에서 할 건가? 아니면 한국에서 거의 다 하는데 파는 것만 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얼마만큼을 뭐 한국, 미국의 비중을 두고 할 건지,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은 한국에서 할 건지 미국에서 할 건지, 그 2개 정도는 계획을 세우셔야 언제 이제 어떤 형태의 미국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할까, 그 다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덜컥 뭐 미국에 막 법인 만들어 놓고 투자 유치를 받으시면 뭐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고, 정리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뭐
나중에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하려던 사업에서 많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 사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고용, 세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회계사나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주셔도 꼭 좋은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장 소송이 많은 분야거든요. 특히 고용에 있어서는 연락을 할 때도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뭐 저희 변호사가 저한테 해준 조언을 약간 공유를 드리면, 이메일로 쓰지 마라, 전화로 해라. 그다음에 뭐 40세 이상이면 이런 문구를 넣어라, 40세 이하면 뭐 이런 문구를 넣어라. 뭐 실제로 이런 거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하고 세금은 꼭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잘못하면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요, 아예. 그다음에 특허는 회사 가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펌에 이제 좋은 변호사하고 잘 청구안 같은 것도 검토하시고 많이 전략을 잘 짜놓으시고, 투자 계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니까, 네, 여기에도 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좋은 변호사,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싸고 이런 것보다 나하고 잘 맞고 내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특히 투자 유치를 하실 거면 좀 좋은 펌, 그러니까 VC들이 그냥 이름 들으면 아는데, 예, 그런 데의 변호사님들하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부터 이제 뒤에 들어올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회사의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게 그들이 하는 스탠다드에 맞게 좀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갖춰가면서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번 일어나고 나면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어서 자문을 좀 많이, 예, 돈을 내든 안 내든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투자를 그럼 미국에서 받고 싶다, 미국에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미국 법인이 모회사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고 미국 법인으로 이제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한국에서 하고 투자 관행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엑시스에 자기들이 이제 엑시스를 해야 되는 타임라인도 다르고요. 뭐 한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가 뭐 5년짜리니까 한 3년 있다가부터는 뭐 코스닥에 뭐 상장이 되면 난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설정 기간이 훨씬 길기도 하고, 뭐 리퀴데이션이나 리픽싱이나 뭐 이런 조건들이 이제 많이 다르기도 하고, 단계별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가 시드면 요 정도는 하면은 요 정도 투자할 거고, 요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다른 게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회사는 사실 이제 오너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오너가 책임도 많이 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뭐 연대 보증을 한다든지, 뭐 사장님 책임, 사장님이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사장님을 존중도 많이 해주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회사의 스티어링은 이사회에서 하고, 이사회에 물론 이제 창업자나 CEO도 들어가고 투자사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 지분만큼 이사회에 들어오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제 뭐 저를 자를 수도 있고 뭐 직원을 자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음 스테이지 투자를 받고 나면 CEO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잘 관리를 하고 이사회의 능력을 잘 활용을 하는 게 미국에서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일스톤은 이제 뭐 보통 미국에서 이제 엔젤 투자를 받을 때는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디지털 헬스, 뭐 의료 분야의 경우에 뭐 아이디어가 좋다, 이 분야가 뜨고 뭐 비헤이버럴 인터벤션 분야가 뜨는데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코파운더들이 괜찮다, 아니면 이제 조금 프루프 오브 컨셉이 됐다, 뭐 학교에서 이러면 이제 엔젤 투자를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VP 돌아가는 프로덕트 있어야 되고, 임상이 한두 개는 끝난 게 있어야 되고, 뭐 FDA 있으면 뭐 더 좋지만, 뭐 여기 괄호 안에 든 거는 반드시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반대로는 이제 MVP나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이 없으면은 이제 시드 투자는 미국에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내년에 시리즈 A를 받으려고 하는데, FDA에서 이제 허가든 승인을 이제 받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럿 스터디, 이건 이제 병원에서 그냥 논문 쓰려고 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진단 치료하는 데에서 뭐 쓰고 있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맞춰야 뭐 정해진 체크 사이즈에 거의 시가로 정해져 있는 밸류에이션대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빨리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계속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단계별의 투자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들을 다 만나서 너네의 기대치는 뭐냐, 우리 상황은 이런데 내가 너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다음에 언제까지 뭐를 얼마나 해오면 좋겠냐,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계속 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작은 커뮤니케이션, 작은 약속부터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약속을 얻어내고 그거를 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더 큰 약속을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헬스케어 쪽의 시스템이나 관습, 법에 관련된 거, 회사에 운영하는 거 이런 모든 거는 웹에 너무나 좋은 리소스가 많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를 영어로 구글에 치면 거의 모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인이 부지런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걸 하신 후에 업계 컨퍼런스나 네트워킹, 파트너링 세션에 가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머지는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 류현진 선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제 2위를 했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1위를 한 선수가 그렇게 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1위에 압도적으로 몰표를 받았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승수도 더 많고 평균 자책점은 내셔널리그 1위를 했는데 근데 2위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면은 차별이 있고 뭐 겉으로 막 싫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차별이 있지만 미국 시장은 어쨌든 내가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 있으면 나는 되게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경기가 몇 경기 없겠더라고요. 예. 그럴 거면은 미국에 가서 경기라도 많이 뛰자. 내가 성공을 하든 망하든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됐고 어떤 이 게임에 끼고 싶으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끼워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나는 농구공 있으니까 나 농구에 끼워줘 이렇게 하면 이제 농구에 더 잘 끼워주죠. 예. 그리고 끼웠을 때는 류현진 선수만큼 잘하는 것보다 정말 더 압도적으로 남이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게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고 정말 끝까지 압도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미국에 진출하는 거를 진지하게 검토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